차트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전공학과의 기말고사가 차트에 되도록 범위를 추가하세요. 추가하는 거는 복사해서 붙이시면 돼요. 웬만한 것들은. 자, 여기에서 전공학과가 컴퓨터가 몇 명이 있어요? 5명이 있죠. 그럼 여기서 평점이 추가되는 건가? 기말고사가 추가되는 거죠. 기말고사부터 2개 범위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2개 범위 잡고 여기 김기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 까니까 이렇게 기말고사부터 잡아야지 기말고사가 범내로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80, 75, 밑에 88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영역들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차트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 되셨어요? 예, 예. 근데 차트 제목은 더하기 누르고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 글씨만 쓰라고 돼 있으면 바로 쓰는데 글꼴이나 이런 게 있으면 홈에 가서 먼저 바꿔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꼴은 굴림체 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글꼴색은 표준색 자주. 맨 끝에 있는 게 여기 자주라 그랬습니다. 채우기 색은 노랑을 넣어주세요. 그럼 노랑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내용을 쓰시면 돼요. 컴퓨터 전공의 성적 현황하고 엔터로 덮어 쓰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기자의 요소만 여기 구기자가 있는데 구기자 요소의 레이블을 안쪽 끝에 그럼 구기자 값이 중간과 기말이 2개가 있어요. 2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중간고사 클릭 2번 하셔서 중간고사만 선택하시고 더하기 데이터 레이블 위에가 있죠. 그러면 서브 메뉴에 가서 안쪽 끝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기말고사를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 요소 선택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안쪽 끝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를 안쪽 끝에 넣어주셔야 돼요. 세로 갑축의 최대값 여기가 갑축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축 옵션 나오게 하시고 최대값은 100이네요. 단위는 10. 주 단위를 바꾸시고 최대값을 100으로 바꾸시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주 단위는 10, 최대값은 100. 차트 영역이네요. 빈 부분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죠. 그림자 놓으라 그랬어요. 그럼 가운데 효과의 그림자에 가서 그림자 오프셋 아래쪽 두 번째 거네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에 가서 테두리 맨 밑에 둥근 모서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시고 항상 저장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저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만약에 1번 문제를 못했어요. 데이터에서 추가를 못했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번 못한다 그래서 뒤에 문제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럼 1번 문제를 못하게 되면 3번 문제도 틀리겠죠. 그럼 두 문제가 틀리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맞추셔야 돼요. 자, 매크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대화 상자 닫아주시고 매크로는 똑같은 작업을 2번 하는 거예요.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합계 구하래네요. 그리고 도형을 여기에다 그리라 했어요. 그러면 요 원본을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놓으시고 A1에 갖다 놓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이 합계네요. 그래서 여기다 합계라고 쓰시고 썸이나 에버러지를 할 때는 그냥 범위 잡고 보면서 자동 합계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개발 도구에서 그대로 기록 중지하시고
첫 번째 도형이 직사각형이네요. B11에서 C12. 삽입의 도형의 첫 번째 있는 직사각형을 Alt 키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하는데 합계를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합계라고 입력을 하라 그랬네요. 합계라고 그냥 쓰시고 두 번째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 다시 A에 갖다 넣으시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이름이 서식이네요. 서식 확인하시고 A3에서 F3 영역에 채우기색 자주, 채우기색이 표준색 자주네요. 자주 넣어주시고 글꼴색은 노랑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표준색에서 노랑 넣어줬죠. 그럼 개발도구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하시고 얘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서 E11에서 이 F12 영역에 그리라 했잖아요. 단추는 개발도구에 있는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Alt 키를 이용해서 그리자마자 서식을 연결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서식으로 덮어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작업이 끝나면 복사본을 원본에 덮어 쓰시고 합계 누르시고 서식 눌러보고 이상이 없으면 복사본을 삭제하시고 저장하시고 분석 작업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되시겠죠? 일단 동영상으로 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수료할 때가 다 돼가지고 빨리 나가야 돼요. 자, 분석 작업 2번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네요. 분석 작업 2번. 그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범위를 먼저 선택하시는데, 자, 피벗 작업 다 넘어오셨나요? 자, 피벗 들어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범위 잡고, 범위 잡을 때 정렬하고 피벗을 항상 뭐를 제외하라 그랬어요? 병합된 부분을 제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서 피벗 들어가시고 기존의 워크시트에 어디에 넣으라 그랬습니까? A20. 이렇게 A20이라고 넣어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오죠. 그러면 이때 문제를 읽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사원 임금 계산표를 이용하여 사원 이름은 필터, 여기 필터에 갖다 넣으시고 부서명은 밑으로 내려서 행 밑에다가 두시고 직급명은 열에다 넣으시고 값에는 판매 금액의 합계와 총 수령액의 합계를 구하죠. 행렬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마세요. 총합계하고 개요는 보고서 레이아웃은 디자인 탭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라 그랬어요. 총합계를 해제하겠습니다 하고 해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로 해달라 그랬죠. 그 다음에 판매 금액과 총수령의 합계는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형태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럼 저장하시고 분석 작업 1번을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은 시나리오네요. 시나리오는 뭐부터 하라 했어요? 이름 정의부터 하는 거죠. 자, 시나리오 시트 다 넘어오시고 어제 숙제가 이거였나요? 12회? 집에서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시나리오 이름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B18에 이름이 영지차 이익액이라고 이름 상자에다 써서 B18에 영지차 이익액, B19에 사슴 녹용 이익액 오타가 없어야 돼요. 사슴 녹용 이익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홍삼정 이익액.
삼정이익에 놓으시고 G15에 순이익의 합계네요. 이름 정의 4개 하시는 거예요. 순이익 합계. 자, 이렇게 이름 정의를 4개를 하고 문제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건강식품 판매 실적표에서 이익액이, 여기가 이익액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있잖아요. 이익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그러니까 얘네 세 개가 변화가 될 때 순이익의 합계는 어떻게 돼요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력값, 여기가 결과값. 그럼 시나리오는 입력값 3개를 범위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익 증가네요. 이익 증가. 이익액 증가. 자, 시나리오 이름을 쓰면 항상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탭키 눌러서 입력값의 범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변경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1500, 11,000, 그 다음에 3,500. 두 번째 시나리오 이익액 감소입니다. 이익액 감소. 탭키 눌러서 변경되는 열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변경되는 값 800, 9,000, 2,500을 각각 입력해 주시고 9,000이죠. 800, 9,000, 2,500 확인한 다음에 시나리오 결과를 뽑아내는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요약이죠. 요약 누르면 얘가 결과세를 G15로 잡았네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 정의가 4개가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시나리오 2개가 제대로 됐는지, 변동되는 값은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꼭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시나리오 위치, 앞인지 뒤인지를 꼭 보시라 그랬어요. 얘는 현재 시트 앞에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냥 놔두시고 뒤에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뒤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데 시험이 10번을 보면 한 번 정도가 뒤가 나와요. 꼭 확인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기본 작업 3의 고급 필터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항상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얘는 A17에다가 조건을 쓰라 그랬어요. A17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고가가 20 이상이면서 상여 비율이 7% 이상. 그러니까 인사고가가 여기 있죠. 상여 비율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인사고가가 20 이상. 그러니까 20보다 커요. 상여 비율은 7%. 가끔 보면 뭐 7% 안 쓰시는 분 있어요.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다 7%. 7만 쓰면 700%예요. 7%를 꼭 쓰시고 조건은 A17에 놓고 복사 위치는 A20이네요. 조건 다 입력하셨으면 목록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얘도 보면 표 위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나 데이터 탭에서 고급 그러면 이 목록 범위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사용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자동 범위 지정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범위를 성명서부터 목록 범위를 직접 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고급을 누르시고 항상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목록 범위는 지정하고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 칸에 내려와서 조건 범위 A17부터 B18까지 범위 잡으시고 복사 위치는 A20 잡으시고 확인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물 뒷장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죠. 6개 뽑혔네요. 그럼 여기 6개 뽑혔네 확인하시면 되겠죠. 항상 작업 끝나면
저장하고 다른 시트로 넘어가라 그랬습니다. 기본 작업 2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1에서 G1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 탭 크기는 18이죠. 그리고 엔터. 글꼴 스타일 굵게 지정해 주시고 A3에서 G3 여기 제목행이네요. 강조색 1번 쉘 스타일 강조색 1번. 그리고 가로 가운데 맞춤 여기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셀수식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C4에서 C12 쉼표 스타일. 쉼표 스타일은 하라 그러면 이해하셔야 돼요. 숫자에서 첫 단위 구분기호 넣으시면 안 돼요. 요 쉼표 스타일은 회계 표현이에요. 회계 표현. 그래서 여기서 쉼표 스타일 그러면 여기서 10점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F4부터 F12는 백분열 스타일 여기는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4에서 D12 사용자 지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셀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맨 밑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거잖아요. 샵 콤마 샵샵 0. 근데 원을 표시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원 쓰시면 되겠죠. 따옴표 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0이 들어오면 0을 찍어주세요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두 개예요. 샵 콤마 샵샵샵 원 또는 샵 콤마 샵샵 0 원. 그럼 굳이 우리가 요거 있는데 이걸 샵으로 바꿔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샵 콤마 샵샵 0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F5에 F5 36% 되어 있는데 메모 삽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F5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내용을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로 꾹 지워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수 지점이라고 쓰시고 자동 크기 할 때는 요 텍스트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도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테두리에 가서 화살표가 4개가 나오면 이동 표시죠. 이동 표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아이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서 화살표가 됐을 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해야지 요 맞춤이 보여요. 그리고 자동 크기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A3에서 G12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예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작업을 할 때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상자 테두리를 많이 했잖아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신 다음에 바깥쪽 굵은 걸 또 넣어요. 그럼 뭐가 돼요? 2점 감점이에요. 항상 문제에 나온 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저장하시고 이제 차트 그러니까 여기까지 작업을 20분 안에 하라는 거예요. 20분 안에. 그리고 계산 작업을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제가 한번 쭉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할게요. 1번서부터 쭉 들어가겠습니다. 과목별 80점대 그럼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 s를 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80점대가 몇 명이야? 수리가 80점대가 몇 명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채우더라도 뭐 절대 주소, 상대 주소 이런 게 없어요. 각각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능하시고 COU, count if s 마법사 들어가시고 언어의 범위를 잡으시고 크거나 같다 80 다시 한번 언어의 범위를 잡으시고 작다 90 여기에 80점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명이 나왔네요. 그럼 여기다가 엔드 따옴표 명 해주시고 이 내용을 옆으로 채워서 각각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80점대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count if를 이용해서 인원수를 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if와 small이라고 왔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small이라는 함수는 범위를 지정하고 번째를 지정하면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small하고 large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는 if 함수인데 다섯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자유형이라는 수역의 기록이 빠른 5명을 찾아서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기록이. 그러면 이 기록이 수형이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작은 값이 5등이에요. 가장 작은 값이 1등이란 얘기예요. 이거 수형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비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종명이라는 사람이 26.5초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작거나 같아 뭐보다 스몰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다섯 번째 값 얘가 23.7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 사람은 다섯 번째 값이 23초 7이기 때문에 작은 값이 아니니까 false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따당 채워봤더니 어머 넘버 에러 메시지가 나왔죠. 이게 뭐예요? 스몰의 범위가 변하면 안 되는 뭐라고요? 절대 주소라는 거죠. 절대주로 바꿔서 다시 채워보면 이렇게 true, false가 나왔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고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sma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서 절대 주소만 넣어주시면 되겠고, 기록 경기는 작은 값이 1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값이 1등.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left라는 함수가 있죠. left. 문자열 뽑을 개수를 넣어줘요. 그러면 얘는 왼쪽부터 뭐를 해요? 문자열 뽑기를 하잖아요. 문자열 뽑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문자예요. 문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라는 value라는 함수는 문자화된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가 숫자로 바뀌어요. 이 value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3번 문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뽑아서 여기서 찾아서 여기에 있는 값을 뽑아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요. 레프트에 의해서 직업 코드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럼 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5가 우리가 마법사 들어가서 보면 C15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으세요. 그럼 이게 못 뽑히는 값이 뭐예요? 따옴표 5예요. 문자 5란 말이에요. 근데 화면에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숫자 5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는 5.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false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문자 5예요. 이렇게 판단해야지 true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를 뽑아서 요 코드에서 찾을 텐데 여기 5가 있잖아요. 그러면 F20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F20은 숫자 5라는 거예요. 지금 뽑힌 거는 뭐예요? 문자 5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화된 숫자를 숫자로 바꿔서 찾으세요 해서 문자 5를 이제 숫자 5로 바꿔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value하고 left를 해주면 는 5 하면 얘가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소를 찍어도 true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찾으려는 값이 해결이 된 거예요.
찾으려는 값이. 그러면 여기서 V룩업을 이용해서 직업을 찾으려고 하면 되겠죠.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사. 2열에서 뽑아요. 방법은 뭘 쓰면 돼요? 방법 뭐 쓰면 되겠습니까? 0 써요? 1 써요? 0. 자, 숫자가 오름차순 돼 있어요. 뭘 써요? 1. 답이 두 개예요. 0도 답이 나오고 1도 답이 나와요. 이 숫자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경우죠. 1과 2 사이에 구간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을 써도 답이 되고 1을 써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value라는 함수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가 뭐예요? left에 의해서 뽑힌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화된 숫자로 바꿔놓고 찾으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V룩업, H룩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하시고 첫 번째 열이나 첫 번째 행에 있는 찾으려는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찾으려는 값이.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days라는 함수가 있어요. days. 그래서 days 한 다음에 종료일, 시작일을 놓으면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해주는 게 days예요. days.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생년월이 있어요. 오늘까지 며칠이지? 그러면 그냥 days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료일이 뭐예요? 오늘이잖아요. today 그냥 쓰시면 되겠죠. today는 인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시작일은 뭐예요? 이 사람의 생일. 그리고 엔터 치면 되겠죠. 요 문제도 많이 안 써봐서 그랬지 days라는 함수의 의미만 알고 계시면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2월 1일이라고 놓어주고요. 여기다가 2월 28일이라고 놓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days라는 함수를 써요. 종료일, 시작일. 그럼 요 두 날짜 사이의 일수는 며칠이에요? 1일부터 28일은 날짜 수가 며칠이에요? 며칠? 원래는 28일이죠. 근데 27일이 나와요. 이 하루치가 빠져요. 정확하게 하려면 더하기 1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런 지시가 없으니까 그냥 days 그냥 쓰시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day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5번이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누적 합계라는 내용이 나와요. 누적 합계. 누적 합계라는 건 뭐냐 그러면 누적 합계라는 것은 자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표시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우회 것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개를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누적 합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두 개, 세 번째는 세 개, 네 번째는 네 개, 다섯 번째는 다섯 개를 해가지고 쭉쭉쭉쭉 가면서 누적된 합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누적 합계인데 썸을 이용해서 누적 합계를 구할 땐 이렇게 구해요. 는하시고 썸하고 놓아준 다음에 시작값이 여기 있죠. 콜론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은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 두 번째는 두 개, 그 다음에는 세 개, 그 다음엔 네 개, 그 다음엔 다섯 개. 그러면 여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요 하나만 시작하는 것만 절대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고 이 내용을 채워서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범위가 잡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범위가 잡히고 여기 이렇게 범위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누적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적 합계의 범위를 지정할 때 시작값을 절대 주소로 하는 거예요. 이 콜론이 뭐예요? 범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값은 변하지 마세요 하고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절대 주소. 그러면 이 문제는 초과 근무 시간의 누적 합계가 150 이상이면 경고, 100 이상이면 과다, 30 이상이면 보통, 30 미만이면 공백으로 처리하는 누적 합계를 if sum을 이용해서 하세요. 중첩 if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판단이 뭐예요? 누적 합계값이 150 이상이에요. 그래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중첩이니까 복사하시고, 첫 번째는 경고. 또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두 번째는 100 이상이면 과다. 또 이름 상자에 가서 조건을 붙이시고, 조건이 30 이상이면 보통. 그 다음에 30 미만이면 뭐야? 아니면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공백. 또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어거지예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누적 합계에 의한 어떤 그 결과를 표시하라는 말이 당연히 사람들이 쭈르륵 있으면 이걸 쭉쭉쭉쭉 더 넘어가면 첫 번째 사람의 근무한 성적으로는 그냥 아무 공백이고, 안두훈이 같은 경우는 2개를 더했을 때 보통, 3개를 더해도 보통. 그럼 점점 누적 합계니까 밑으로 갈수록 보통, 과다, 경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누적 합계의 어떤 통계의 의미가 약간은 좀 맞지가 않는 문제예요.